변호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변호사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이혼해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 세포 언니는 말합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냐보다 변호사의 이득이 되는 이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혼. 그것이 훨씬 바른 길이 아닐까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순간을 말해줍니다. 당신 인생에서 덜 망가질 수 있는 순간을 말해주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겼는데 더 불행해지는 이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잘 알려주지 않는 이혼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타이밍의 진짜 기준입니다. 첫 번째, 감정 폭발 직전에는 이혼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최고조일 때 판단력은 무너지는데요. 이 시기에 한 선택은 재산이나 양육권, 관계 단절까지 모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끝내고 싶다. 이 상태는 결정의 타이밍이 아니라 정리의 타이밍입니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해 가세요. 두 번째로, 증거는 충분한데 아직 꺼내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혼 타이밍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지금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증거는 카드지 폭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의 전략은 이렇게 세우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재산 흐름을 파악한 뒤 상대의 태도 변화를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카드를 준 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상황을 인식하기 전은 이혼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이가 갈등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이 회복이나 이별 모두 유리합니다. 아이 때문에 미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정리할 준비를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부모의 이혼보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에 훨씬 더 상처 입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 구조가 깨졌을 때 소득이 아니라 통제 구조가 핵심인 거죠. 누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이혼을 할 걸, 이런 후회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나 은행 내역, 4명이의 계좌와 카드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 후 시뮬레이션 6개월, 경제적으로 말이죠. 내가 6개월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내 경력이나 수입의 복구가 가능한지 그 가능성도 가늠해 보셔야 되는 때죠. 이 준비가 끝나야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이 아닐 때 몇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나만 참고 있거나 서로의 존중은 사라져 있거나 아이 앞에서 연기를 길게 하고 있거나 바뀔 거라는 말만 반복하는 배우자, 내 인생이 오로지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중 2-3가지가 포함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 타이밍입니다. 이혼 최적의 타이밍은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가 아니라 인생이 더 망가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혼하면 손해보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감정이 막 폭발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혼하면 후회합니다. 분노, 모멸, 배신에 치를 떨고 다 끝났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끝내. 이런 모드로 가고 있다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 양육권 협상에 실패를 하게 되죠. 결론만 빨리 내리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요, 감정을 진정하고 1달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증거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 이혼을 서두르시면 후회합니다. 유책 입증을 실패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에 손해를 보게 되고 말뿐인 주장으로 이혼을 요청할 때 이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리죠. 경제 구조가 상대 배우자에게 전부 속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은 이혼을 하면 후회합니다. 내 명의의 카드나 계좌가 전혀 없고 이혼 후에 생활비에 대한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합의 이혼에서 질질 끌려간다거나 급한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혼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죠. 최소한 6개월의 플랜을 짜내셔야 합니다. 아이가 갈등을 명확히 인식 중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 그 순간에는 이혼을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한 이혼 과정과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아이를 무시하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이나 면접 교세권에서 질 확률도 높아지고요. 아이가 한쪽 편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이를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태죠. 유책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혼을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책임이 축소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이득에서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퍼언니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이 필요하죠. 이혼만 빨리 하면 편해질 것 같아서 이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치유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이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이혼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정이 안정돼 있고 증거가 완성돼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아이에 관련된 대응의 전략이 짜 있고 이혼은 삶의 설계가 분명하다면 이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 어느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은 지금 서두르지 않으셔야 해요. 지금 이혼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이혼은 덜 망가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혼을 권하는 상담사는 아니지만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정말 건강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분들이 이혼을 권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이익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이익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이 이혼을 서두를 때는 수임을 서두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혼의 타이밍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지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을 때 너무 피로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혼을 섣부르게 결정하시는데요. 이혼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가운데 이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나쁘지 않다는 거 압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또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후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꼭 심사숙고하시고 이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